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KBSN 박민희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펼쳐진 배구 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IBK 기업은행과 흥국생명이 만났습니다. 이 주전 리베로의 부상 이후 연패에 빠져있는 IBK 기업은행과 혼란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흥국생명의 만남입니다. 결과는 어땠을지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죠. 김다솔, 옐레나 캡니다. 12대12 동점. 바로 타임을 맞춰서 옐레나 선수를 보러 가거든요. 김수주의 통산 3,500번째. 표승주의 리시브. 오른쪽 호이. 자, 수비가 됐고요. 옐레나 백어택 안쪽에 들어왔어요. 떨어집니다. 표승주의 리시브. 김희진 스파이크. 김혜란 잘 받아줍니다. 스파이크. 김혜란의 어택 커버. 다시 가요. 스파이크. 건져 올리는 김수지. 따라가나요? 김희진 스파이크. 한 점 차. 김다은. 올려놓고 직접 강타. 수비가 됐습니다. 동점의 기회. 산타나. 아하. 네. 아웃인가요? 아웃이에요. 14대23.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자, 세트 포인트 상황이 IBK 기업은행. 옐레나 살려. 성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좀 길게 줘야지만 직선을 더 정확하게 때려낼 수 있어요. 세 번째 듀스를 맞이하는 김다솔. 김학영. 달려드는 김희진. 잘 때렸습니다. 27대26. 자, 리시브 흔들렸어요. 산타나 하이볼 강타. 김혜란, 김다솔 스파이크. 뒤쪽에서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산타나가 갑니다. 블로킹. 경기를 다시 한번 되잡습니다. 김혜란, 김다솔, 옐레나. 20득점째를 기록합니다. 29대28. 산타나 바운드가 됐습니다. 흥국생명 세트를 가져갈까요? 옐레나 스파이크. 커버를 해줍니다. 중앙의 속공. 1세트를 흥국생명이 가져갑니다. 김혜란. 백토스. 스파이크. 비트로 때립니다. 25득점째. 한국말을 상당히 잘합니다. 스파이크. 나갔어요. 아웃인가요? 네. 네.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다솔 선수의 검지에 맞았군요. 김혜란 잘 뛰어났습니다. 언더로 반대편 김다은. 산타나 살렸고 표승주. 이번에는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표승주 선수 굉장히 격하게 항의하는 모습인데. 연타. 자, 이 공이 넘어갑니다. 푸시. 가로막혔고요. 다시 한번 표승주입니다. 스파이크. 자, 살려놓고 김다은. 육서영. 김수지. 수비돼요. 그대로 밀어냅니다. 이주아. 이 타임아웃으로 서브의 흐름을 한번 끊었군요. 자, 리시버가 쳤어요. 떨어진 볼인데요. 다이렉트 킥. 이거를 또 이렇게 만들어 가네요. 야, 득점이에요. 야. 오른쪽 호의 블로킹. IBK 기업은행이 3세트를 가져갑니다.
조슈아. 네. 터치아웃입니다. 이런 범실은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김혜란이 받습니다. 스파이크. 자, 살렸고 한 점 따라 붙을까요? 오른쪽 강타. 잘 때렸습니다. 육서영. 변지수. 오른쪽 고이. 달려나오면서 받았습니다. 역전 기회. 산타나 안쪽에 떨어집니다.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떨어진 볼 연타로 보내는 옐레나. 다시 한번 찬스. 오른쪽 강타. 많이 아웃이에요. 밀려나갑니다. 오른쪽 강타. 넘어왔어요. 정비해야죠. 김혜란 옐레나를 봅니다. 하이볼 성공입니다. 이게 산타나. 낮은 쪽으로 계속 플레이를 가져가죠. 김혜란. 김다솔은 어디로? 시간 차연타. 자, 넘깁니다. 다시 한번 기회예요. 흥국생명 어디로? 옐레나 블로킹! 최정면의 블로킹! 서브! 살렸어요. 자, 넘어갑니다. 아웃이었는데. 자, 네. 표승주 떨어진 볼인데요. 자, 살렸어요. 수비됐어요. 표승주 블로킹! 들어갑니다. 자, 변지수의 결정적인 블로킹. 자, 야, 이게 이렇게 되네요. 스파이크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아하, 네. 자, 이렇게 역전 성공 흥국생명. 리시브 흔들려요. 네. 자, 조심해야 흥국생명 돼요.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경기를 끝냅니다. 흥국생명이 4연승을 달리면서 승점 석점을 챙겨갑니다. 자, 지금 매 세트마다 이런 듀스 상황이 나왔는데. 네, 흥국생명의 4연승입니다. 옐레나 선수가 28득점에 공격 성공률 41.7%를 기록하고요. 김다은 선수가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책임져줬습니다. 19득점을 만들어주면서 공격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IBK 기업은행 산타나 선수와 육서영 선수가 40득점을 합작하고 여기에 최정민 선수가 블로킹 6개를 포함해 11득점하면서 분전해봤지만 결국 승리까지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혼란 속에서도 4연승을 달리는 흥국생명입니다. 오늘 김연경 선수가 이 장염 증세로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서 결장했는데요. 오늘 공격 어떤 선수가 이끌어줄까 참 많은 팬들이 궁금했는데 옐레나 선수가 여전한 에이스의 역할을 해주면서 공격을 책임져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 김연경 선수하고 같이 뛰면 아무래도 상대의 그 미들볼과 분산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공격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경기는 달랐죠. 아무래도 상대방의 견제가 더 촘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8득점에 공격 성공률 42%면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줬고 네. 그래서 그런지 뭐 브로킹에 걸리는 확률도 다를 때보다는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해주고 또 2세트 듀스 상황에서도 김다솔 선수가 잠깐 흔들렸을 때에도 후위 공격과 킥오프에서 성공을 해주면서 세트를 가져가고 오늘 뭐 그 승리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아버님이 오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 네. 힘으로 더 그 잘한 것 같은데요. 팀마다 해결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아무리 득점이 많을 하고 성공률이 높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박빙의 경기에서 듀스에서 한 점 싸움에서는 해결사가 분명히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오늘 뭐 그 IBK보다는 오늘 엘레나 선수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옐레나 선수가 어려운 위기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공격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수가 이 국내 선수들 중에 옐레나 선수를 도울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은 김다은 선수였죠. 보통 김다은 선수가 들어오면 상대방에서는 서브를 어디로 놓을 것인지 이미 정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다은 선수가 첫 번째 그냥 주는 점수가 없었고 또 서브 리시브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이 좋았어요. 60%가 넘는 성공률에 19득점, 본인이 최다 득점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김다은 선수가 흔들렸으면 서브 방향을 빨리 바꿔서 사실 네. 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IBK가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같이 서브 리시브를 받고 움직이는 거 이거는 김다은 선수가 많이 좋아진 모습이고
이 보통 고등학교에서 지금 그 서브 리시브 하지 않고 하거나 뭐 미들 브로커의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 프로에 와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공격은 그 역할이 좋은데 서브 리시브가 되지 않으면 프로에 뛸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적잖아요. 그런데 김다은 선수가 이 차근차근 그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어떤 많은 득점보다는 김다운 선수 자신에 맞는 그런 공백을 충분히 메꿔줬습니다. 네, 서브 리시브와 함께 이 블로킹과 서브 에이스까지 기억하면서 제 역할을 톡톡 해줬던 김다은 선수입니다. 한편 오늘 김기중 신임 감독 체제의 첫 경기가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오늘 경기 김대경 감독 대행이 경기를 지휘했죠. 네, 지난 6일에 흥국생명이 새 사령탑으로 김기중 감독을 선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김기중 감독이 나오지 않고 이 김대경 코치가 감독 대행을 대신했습니다. 감독 선임 업무를 마무리하는 중이라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으면 일단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 게 이제 절차죠. 그래서 이게 또 어수선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첫 단추가 좀 잘못 깨어지다 보니까 좀 뒤에 있는 단추는 좀 헝클어지는 모습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모습인데 흥국생명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좀 빠르게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혼란 속에서도 선수들은 이 경기에 집중력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은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IBK 기업은행 이 주전 리베로의 부상 이후에 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IBK는 사실 신현경 선수가 차지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잘 받은 그런 어떤 수치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해주고 있는 신경영 선수인데, 그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한 달 정도로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수빈 선수가 먼저 출발했어요. 네, 역시 흥국생명 김수빈 선수에게 아주 서브 공략을 계속 잘해줘서 밖으로 내몰았고, 최수빈 선수까지 나와서 했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반대로 오늘 아까 김다운 선수 이야기했잖아요. 김다운 선수 그 대신 잘 버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어떤 기울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이제 바로 신영현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선수들이 더 촘촘하게 가지고 가야 되겠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수비 라인에서 서브 라인도 그랬지만 수비 라인에서 어떤 선수가 들어가고 어떤 선수가 나오고 이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상대의 어떤 컨디션이나 어떤 플레이에 따라 좀 달라져야 되는데 오늘 페인트 받을 수 있는 볼을 너무 많이 주고 나니까 어쨌든 어렵게 점수를 가지고 와서 쉽게 주는 그런 상황이 돼서 듀스에서나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는 좀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네, 경기가 끝난 후에 김우설 감독 역시도 이 범실이 많았던 부분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IBK 기업은행 이렇게 3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웨뱅톤 랭킹 탑 V 함께 하시죠. 네, 먼저 흥국생명의 옐레나 선수입니다. 웨뱅톤 랭킹 2위에 자리합니다. 계속해서 IBK 기업은행 산타나 선수인데요. 웨뱅톤 랭킹 6위입니다. 여자부 현재까지 순입니다. 흥국생명 혼란 속에서도 4연승을 달립니다. 넉 점 차로 1위 추격을 이어가고요. 6위 IBK 기업은행 승점 쌓기에 실패하며 3연패에 빠집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송명근 선수의 합류로 2위 추격에 박차를 가하려는 OK금융그룹과 최근 상승세로 다시 한번 최하위 탈출을 노리고 있는 삼성화재가 만났습니다. 안산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린 팀은 누구였을지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죠. 송명훈 선수가 696일 만에 V코트에 복귀를 하고 있는 오늘 남자부 4라운드 경기. 직전 경기 서브 득점이 2득점이 있었죠. 김정호의 서브. 이번 서브는 차정환 선수가 올렸습니다. 오른쪽 받아올리는 이상욱. 빠르게 갑니다. 타점 살립니다. 가운데로 살리는 부용찬. 박명호. 백어택 득점! 복귀 첫 득점! 본인의 장기 중앙 후위 공격으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주는 송병훈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레오 선수가 이제 아포시스로 갔기 때문에 중앙 쪽에 이 파이퍼텍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OK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브 득점! 돌아온 송명근!
지난 2021년 7월 6일부터 그렇죠. 레오의 강서브 터지는군요. 다시 한번 오늘 레오 좋아요. 레오 좋아요. 레오 좋아요. 이번 시즌 서브 68득점 가운데 상대 경기에서만 서브 14득점이고 아마도 코너쪽을 노릴 겁니다. 그러나 6번 자리 쪽으로 왼쪽 세석공 블락하우스 만들면서 1세트는 송명근이 점수 2대요. 이상호 리베로가 오늘 쉽지 않겠는데요. 이크메리 선수가 3단 넘겼습니다. 오른쪽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백어택! 이게 달라진 공격 옵션입니다. 그렇죠. 상대 미들 브로커는 절대 미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좀 머리가 복잡해지겠는데요. OK 금융그룹 선수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하는 징크스를 만들어서 오는 것 같아요. 네. 연속 득점을 OK 금융그룹이 하고 있습니다. 레오가 살렸죠? 연결 좋아요. 레오가 따릅니다. 간결하고 가볍습니다. 오늘 좀 밀어주는 공격을 많이 하는데요. 구용찬이 커버를 하고 왼쪽 성명건 3명의 브로커를 뚫습니다. 올해 4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선수입니다. 광명호, 레오 연결을 하죠. 홍민기. 자, 백스이 성공. 수비 좋아요. 구용찬의 멋진 대공. 그리고 마지막에 전위에서 준비하는 자세부터가 아주 좋고 지금 구용찬 선수 또 멋진 딩크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도 뚝딱 디그였어요. 20대 10입니다. 송명근의 서브 안쪽입니다. 서브 득점. 오늘 송명근도 서브 2점입니다. 바로 비디오 판독을 삼성화재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이 엔드라인 쪽에 떨어진 것이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범실 나오더라도 더 적극적인 서브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에 못 넘기면서 이번 2세트 25대 16으로 이제 높이 면에서는 이 핸디캡타로도 밀리지 않겠어요. 레오의 강서브! 이번 서브마저도 이번 서브도 득점입니다. 레오의 득점! 과연 흐름을 끊을 수가 있었을까요? 못 끊습니다! 레오 득점! 한 경기 서브 8득점이 이번 시즌 본인의 기록이고요. V리그 기록이기도 합니다. 레오의 서브! 연속 득점! 고요하는 킹 레오! 기립박수를 치고 있어요. 연속 서브 3득점이에요. 훌륭합니다. 무섭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레오의 계속되는 서브 타임! 서브 매직을 본인이 서브 개수를 세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째 했던 거잖아요. 5번 자리 차주반 쪽을 공략을 했어요. 이번에도 차주반 쪽입니다. 어렵게 리셋을 견뎠습니다. 하이퍼텍! 상대편 브로커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서브 득점! 8득점째입니다. 지난 2라운드에서는 5세트에 8득점이었는데 지금은 3세트 만에 8득점입니다. 한 경기 본인의 최다 V리그 기록은 서브 8득점인데 본인의 기록 타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득점이 나오면은 이제 기록을 넘는 겁니다. 이번 서브 어떻습니까? 이번 서브 어떻습니까? 9득점! 한 경기 서브 9득점의 킹 레오! 서브 스피드도 115km예요. 정말로 레오 선수가 이번 세트에도 연속 서브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점수는 15대 12 되었습니다. 비석공 살립니다. 길게 밀겠죠? 준비됐어요. 자, 레오의 디그 구용찬이 띄우는 볼 석공! 점핑 셋 왼쪽 송명근이 오늘 복귀 무대에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제 경기를 준비하는데 진짜 생각이 좀 너무 많았습니다.
네, 다시 뛰기 위해서 꾸준히 많이 그냥 긴장됐던 부분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잘하고 싶었고, 또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잘하고 싶었습니다. 군복무 기간에도 많이 또 응원의 연락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체이서 매치 때도 팬분들께서 이름 불러주고, 그런 모습에 좀 울컥거리기도 좀 많이, 좀 감정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는 선수, 또 열심히 하는 선수,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OK 금융그룹의 3대0 승리입니다. 레오 선수가 서브에이스 9개를 포함해 21득점, 공격 성공률 54.6%를 기록하고요. 차지환 선수는 16득점, 오늘 복귀전을 치른 송명근 선수는 12득점에 공격 성공률 77%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삼성화재 이크바이리 선수가 19득점에 54%에 가까운 공격 성공률로 활약을 해줬지만 국내 선수들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며 팀은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OK 금융그룹이 홈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전역 후 695일 만에 이 경기에 다시 출전한 송명근 선수가 합류하자마자 이 팀 승리에 큰 기여를 했는데요.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명근 선수가 오랜만에 경기를 치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팀에 합류한 지는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실전 감각이 괜찮아 보였고 동료들과의 호흡도 준수했습니다. 공격 성률이 매우 높았죠. 공격을 그렇게 많이 시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 뜨는 속도, 득점으로 연결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서브도 2개로 좋은 역할을 해줬고요. 특히나 이 공격 패턴이 굉장히 다양해진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송명근 선수의 장기 중앙 이 파이프 공격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요. 확실히 송명근 선수가 들어오니까 동료들도 시너지 효과를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차지환 선수가 특히 좀 돋보였는데 그동안 이제 후배인 이 박승수 선수를 좀 끌고 가는 입장이었잖아요. 이제 송명근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의지할 때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하는 모습이었고, 또 레오 선수도 덩달아 공격적으로 조금 더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 OK금융그룹은 확실히 4라운드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팀 전체적인 공격력이 좋아진 느낌의 오늘 경기였는데요. 오늘 경기 특히나 OK금융그룹 서브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레오 선수의 이 서브 에이스는 나올 때마다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OK금융그룹이 올해 3경기를 치렀잖아요. 이렇게 첫 경기 대한항공전에서 서브가 잘 풀렸고, 그다음 리턴 매치에서는 서브가 안 풀렸단 말이에요. 이게 3번째 경기였는데 오늘은 서브가 굉장히 잘 들어갔습니다. 특히 레오 선수가 서브 에이스 9개를 기록하면서 본인의 한 경기 최다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최다인 15개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레오 선수뿐 아니라 뭐 차지환, 송명근, 이 박우미 또 박승수까지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해줬고요. 삼성화재 오늘 리시브 효율이 9%입니다. 리시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이 OK금융그룹이 서브를 워낙 강하게 넣다 보니까 리시브가 안 이루어졌고 또 상대 완전히 공격까지 꺾어버리는, 서브가 사실 모든 공격의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OK금융그룹이 앞으로도 이렇게 서브가 계속 잘 들어간다면 웬만한 팀은 분명히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모든 선수들이 참 서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던 OK금융그룹입니다. 반면 삼성화재 이 최근 상승세가 정말 무서웠는데요. 오늘 경기 패하면서 안산에서는 10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삼성화재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네. 어제 프리뷰 이야기할 때도 아마 그래도 오늘 선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세트에 좀 버티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서브에 좀 많이 밀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시브 효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 세트가 제대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공격수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특히 2세트, 3세트에는 좀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인 전력만 보면 확실히 삼성화재가 좀 열세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삼성화재는 가진 기량을 100%, 120% 발휘해야 하는데 오늘은 한 50% 정도 발휘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좋았던 흐름을 좀 살려갔어야 되는데 아마 김성우 감독이 오늘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앞에 경기들을 좀 계속 못했다면 모르겠는데 워낙 좋은 리듬을 타다가 이렇게 확 꺾어버렸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해야지 앞으로 다음 경기도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분위기가 좋았던 삼성화재인데요. OK금융그룹의 강서브에 기선제압에 당하고 말면서 오늘 경기 패하고 말았습니다.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OK금융그룹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2위와 넉 점 차 3위에 자리합니다. 최근 상승세였던 삼성화재 오늘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하고 최하위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에브리데이 스페셜 V에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차세대 블록퀸을 꿈꾸는 현대건설의 이다현 선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지어지는 인터뷰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다현 성공! 야, 이다현 45만! 저희가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까지일 거라고 또 예상은 선수들끼리 못했었고 그래서 조금 감사하게 시즌을 시작해서 네,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여기 코트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익숙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그런 어색함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뭔가 기술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에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노잼. 본인이 노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때는 언니들이랑 좀 어사라고 하죠. 어색한 사이여서 언니들이 저의 모습을 잘 몰랐었어요. 제가 좀 낯가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저 때문에 다 언니들이 빵빵 터져요. 효진 언니를 아무래도 신인 때부터 보고 컸던 게 엄청 행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프로 생활을 계속 하다가도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언니가 조언을 해줌으로써 배구 외적에서 멘탈 관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몸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 정말 모든 것이 다 배울 만한 언니라고 생각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게 그냥 언제든 읽어도 다시 느끼는 게 막 다른 책이래요. 니체 인생론 이게 중요한 거 같은 거나 좀 기억에 남을 거 이렇게 칠하면서 하거든요. 행복에 대해 너무 열심히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혼란스러울 때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좀 책을 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기준이 좀 잡히는 느낌이어서 좀 혼란스러울 때 많이 찾는 편이에요. 다현아, 너도 알다시피 너가 별명이 수원 이영이잖아. 근데 너가 그 별명을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데 티를 안 내고 맨날 부정하더라고. 그래서 너의 진짜 속마음이 어떤지 궁금해서 수원 이영이 어떻게 생각해? 뭘 좋아해요, 지은 언니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그 세대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영애라는 배우분이 어떤 작품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저도. 근데 대한민국의 엄청 탑 배우시더라고요. 거기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사실. 전 조금 더 젊은 별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제가 다 나이를 많게 보는데 네, 조금 저의 또래 맞는 분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일단 제가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어서 그런 케어 같은 것도 제가 스스로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피부과도 다니기는 합니다. 조금 잡티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릴 때 관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원래 안 다녔는데 네, 어릴 때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다니고는 있습니다. 다띠야, 작년에 올스타전에서 너 혼자 다 했잖아, 춤을 거의. 그래서 뭐 세레머니상도 탔는데 혹시 올해는 뭐 준비한 거 있어? 있으면 맛배기 조금만 보여줘봐. 지금은 아직 시즌에 열중하느라고 거기까지 준비한 게 아직 사실 없는데 그때 또 임박해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었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아마 뭐 춤이지 않을까요? 뭐 유행하는 춤이나 뭐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그냥은 또 안 되거든요. 연습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네, 아직 연습한 게 없습니다, 아쉽게도. 언니 라면이랑 치킨 안 드시는데 혹시 몸 관리 하시는 건가요? 일단 이게 제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치킨은 안 먹는 거고 라면은
그 건강하지 않은 맛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라면의 특유의 맛이 있거든요. 그 맛이 별로여서 저 라면을 안 먹고 몸 관리를 뭐 완벽하게 막 식단을 이렇게 관리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뭐 음식을 사거나 할 때 영양 성분표를 항상 봐서 성분이 안 좋으면 좀 안 먹으려고 하는 편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냥 프레시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게 운동선수로서 몸에 다 영향이 있다고 해서. 신의 목표는 무조건 플레이오프 이상 가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신인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성적이 좋았을 때 취소가 됐어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갈망이 있고 이번에는 정말로 너무 간절하거든요. 그냥 자기 전에 항상 좀 힘들거나 뭐 이럴 때 우승하고 그 축구를 터뜨리는 그거를 상상을 하면서 자거든요. 딱 우리나라의 센터라고 하면 효진 언니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언니 연차가 됐을 때 그런 딱 부동의 센터라는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수원 홈체육관에서 이렇게 포인 낼 때마다 들려오는 함성 소리를 들으면 정말 많이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시즌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건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정말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들블로커로 이미 성장한 이다현 선수입니다. 듣다 보니까 과연 또 이번 올스타전에서는 어떤 멋진 춤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다 함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월 9일 월요일에 열린 여자부 경기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승점 단 1점 차죠. GS칼텍스와 KGC 인삼공사가 만납니다. 중위권 경쟁 중인 팀인데 현재 연패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사실 중위권 팀 간의 경쟁에서 이 승점을 챙기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먼저 GS칼텍스 좀 어떤 경기 준비할까요? 사실 GS칼텍스가 지난 경기 외국인 선수에게는 밀리지 않았어요. 모마 선수가 워낙 컨디션 좋았고 출발도 좋았는데 이상하리만큼 윙 공격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특히 그 GS칼텍스는 신장이 크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킥 오픈으로 가는 그 빠른 킥 오픈이 나와야지 공격의 성공률이 높아지는데 일단 서브 이슈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그냥 모마에게 올라가는 공이 많았고 강소희 선수에게 가는 점유율 자체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서브 이슈가 조금은 잘 돼야지 윙 공격에 지원 사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상대는 지금 인삼공사는 네. 높이가 높은 팀이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서브 공략을 잘해서 최근 그 미들브로커의 점유율이 높아진 그 정호영 선수나 박은희 선수의 점유율을 완전히 떨어뜨리면서 브로킹을 해야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GS칼텍스를 상대하는 KGC 인삼공사는 이 상승세가 찾아오나 했는데 다시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과연 내일 경기 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GS칼텍스는 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복인 것 같아요. 뭐 세트 기복도 있지만 경기 기복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벳 선수는 최근 굉장히 좋지만 엘리자벳의 특성이 아직은 그 세련된 배구를 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상황을 좀 만들어주면서 이소영 선수가 조금 더 득점을 해줘야지 이 선수가 부담감이 조금 작아져서 20점 이후에 득점이 나는 부분을 책임지고 갈 텐데 지난 경기에서는 이소영 선수가 오히려 전세환 선수보다 득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정호영 선수의 그 킥 공격이라든지 H킥이라든지 B킥이라든지 또 좋은 그 높이의 브로킹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브 리시브에서만 버텨주고 가운데서 미들브로커의 점유율을 반대로 조금 올려주면서 이소영 선수나 뭐 최선아 선수나 새로운 선수, 박혜민 선수 이런 선수들의 공격 상황, 그러니까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줘서 득점률을 높여줘야 되겠습니다. 네, GS칼텍스의 강소희 선수와 KGC 인삼공사의 이소영 선수가 아마 이 경기의 키플레이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1월 10일 화요일에 열리는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의 경기 미리 살펴볼 텐데요. 4위와 5위의 맞대결이지만 두 팀 어느새 8점 차로 이 승점 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4위 우리카드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무엇보다 좀 기복을 줄이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우리카드 경기를 보면 어떨 때는 잘하고 어떨 때는 또 너무 못하고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순위만 봐도 딱 거의 중간에 있지만 그러니까 잘하는 날과 못하는 날의 기복이 크다는 것은 그러니까 강팀과 약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카드 결국 이번 시즌 강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홈백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기복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범실도 범실이지만
좀 보이지 않는 뭐 사소한 실수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특히 지난 경기에 그랬죠. 아무래도 주전 세터가 바뀌다 보니까 좀 적응해가는 과정을 이제 전반기에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 4라운드잖아요. 조금씩 더 맞춰가야 할 것 같고요. 또 OK금융그룹이 이제부터 페이스를 아마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카드는 지금부터 좀 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이에 맞서는 한국전력인데요. 현재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9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12월부터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패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좀 긴 터널에서 좀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지난번 프리뷰 때도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 위닝 멘탈리티 회복이 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두 경기 좀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타이스 선수라든지 서재석 선수라든지 원투펀치가 그래도 잘 해주고 있고 또 중앙에서도 분명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표만 놓고 보면 이 팀이 왜 9연패를 당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세트마다의 기복이 너무 심하고 결국 풀세트를 갔을 때에는 이 클러치 상황에서 얼마나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의 이 한국전력은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 베테랑이 많은 팀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좀 이 연패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위닝 멘탈리티,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 이게 가장 요구됩니다. 네, 확실히 연패가 길어질수록 선수들의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한국전력 워낙 팀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또 팀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연패를 끊어내기를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브리데이 스페셜 V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V리그를 즐기고 계신 다양한 모습들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소개도 해드리고 스카우팅 리포트도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1월 9일 월요일 경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